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굿모닝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채권단 측 대표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또 인수자 측 대표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오늘 마지막 담판을 짓습니다. 일주일 전에 현산 대표와 금호산업 대표가 만나서 대면 협상을 벌인 이후에 사실 이렇다한 소식이 없었는데 오늘 두 사람의 만남에서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지 혹은 그 가능성이라도 좀 언급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 상황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줄어들었지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호재와 악재가 혼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다우 지수는 0.21% 하락하면서 28,24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이날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0.76% 오르면서 11,466선에서 또 S&P 500 지수는 0.36% 오르면서 3,44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한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미국 무역 대표부는 회의 이후 양국이 이번 논의에서 진전을 봤으며 무역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가기로 약속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합의 관련 우려는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최근 화웨이나 틱톡, 위챗 등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전달 91.7에서 8월에는 84.8로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또 2달 연속 감소하면서 약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단기 경제 전망 그리고 재정 여건에 대한 전망이 하락했고 지속해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13.9%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또 시장 전망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러한 주택 수요가 얼마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에 주목을 했는데요. 대체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방침보다는 계속되는 갈등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증시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6,037.0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도 0.04%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3,061.6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프랑스 증시는 0.01% 소폭의 상승세로 5,008.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미국 멕시코만 일대의 원유 생산시설 84%가 문을 닫았고 이에 따라 원유 생산량이 하루 16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WTI 이에 따라 1% 이상 상승하면서 43.35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지난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금값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한 달 전 가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는데요. 0.8% 밀리면서 1,923달러에서 장을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4원 하락하면서 1,185.1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금값은 또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다우 지수는 하락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됐지만 부진한 소비 지표 등의 영향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2%가량 하락한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5%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두 지수 모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지수는 장 초반에는 좀 등락을 거듭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와 소비 지표 등을 주시를 했습니다. 먼저 미중 양측은 전날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었는데 양측 모두 무역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둘러싼 마찰은 지속되고 있어서 이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소비 지표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84.8로 7월에 91.7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재확산세와 또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연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최근 나오는 이 주택시장 지표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좋아도 미국 경제의 축인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0.97%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어제 많이 올랐었던 에너지주는 1.42%가량 내려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먼저 이달 말에 시행되는 다우지수 개편에서 새롭게 편입되거나 또 기존에 있었지만 제외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편입 종목에서 제외되는 최대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이 3.2%, 또 제약사인 화이자가 1.1%, 방산업체 레이시언이 1.5% 각각 하락한 반면 새로 편입되는 기업인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 세일스포스닷컴은 3.6% 올랐고요. 다국적 제약사 암젠이 5.4%, 항공우주 양자 컴퓨터 테크 기업인 허니웰이 3.2% 각각 올랐습니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은 오는 10월 19,000여 개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밝히면서 2.2% 하락했고요. 키즈 의류업체인 칠드런스 플레이스는 2분기에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무려 18.9%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하고 또 업종별로 많이 엇갈리는 모습,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이 숫자가 예상치인 93에 비해서 크게 미흡한 84.8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전달 대비 91.7에서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소비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약간의 마이너스이고요.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도 0.36%, 나스닥은 큰 폭의 0.76% 상승을 했고 또 중소형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경기가 회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는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회복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달러가 약 보합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원자재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특히 그 태풍 로라의 영향으로서 생산 중단이 일어나고 있는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 흐름 자체는 상승 추세에 있고요. 지금 업종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대표 대형 성장주들의 상승, 그리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의 기술주와 에너지주의 상승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5% 올랐고 코스닥이 2.5%의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확대에 따라서 내수 경기가 좀 불안하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는 회복 추세에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상의 매력도가 상존하는 업종 위주로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자동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또 대체 에너지 관련된 주들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백신 관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국의 바이오주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악영향이 상존하지만 수출 회복 기대가 상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기술주 또 에너지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한국 증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살펴보고요. 또 오늘의 핵심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분야는 드론 관련주입니다. 무인 배송 시대가 온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말로 듣기만 해도 아주 설레는 무인 배송 시대. 네네. 이제 곧 오는 겁니까? 곧 온다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을 또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드론 관련주가 움직일 때가 거의 왔다. 네, 점점 오고 있다. 그렇죠. 네.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동안 주춤했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려는 시도들 하고 있고요. 시장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언택트주를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드론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드론도 무인 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죠. 지금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2026년에 약 90조 원 규모를 글로벌적으로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군사용 드론, 취미용 드론 이런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드론의 활용 범위가 상업용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용과 취미용, 상업용 중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상업용인데 이 상업용 드론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할 만한 업체가 없고 또 드론 시장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까지 또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수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업용 드론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무인 배송 시장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인건비, 배송 시간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무인 배송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드론 업체인 윙은 드론 도서 배송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GS 리테일이 무인으로 그 편의점에 대한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올해 그 시범으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물건 배송이 빠르고 편리하게 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배송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이제 가장 빠른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그 민용 드론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50%대 고성장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그 작년에 그 중국의 드론 업체가 1,000개사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00개사까지 이제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이 드론 산업 육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 기업 중에 DJI 그 다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다장이 세계 최대 드론 기업으로 현재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그 중국 드론 업체가 뭐 보안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드론 시장을 경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드론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성장이 위협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제 드론 관련주에도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 또 드론 시장의 성장 속도, 그 규모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뭐 미국, 중국 이런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드론 시장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지금 무인 드론 배송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관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이 중국의 어떤 드론 산업, 드론 시장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고 있는 것도 역시 드론 산업이 그만큼, 드론 시장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과연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광고 업종입니다. 국내 광고 시장 위축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뭐 소비가 많이 좀 침체된 상황에서 역시 광고 시장이 좀 위축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광고 시장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태가 이제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고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케팅비 지출 자체를 좀 줄이는 추세고요.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업종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인 코바코에서 매달 그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 8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101.3,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광고 집행에 대한 예산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국내 모든 광고 부분이 다 위축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역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광고는 그래도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광고가 이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광고가 그 오프라인 광고의 매출 비중을 넘어서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문제는 몇몇 기업만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 수혜를 독식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체가 국내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언택트에 힘입어서 상반기에 견조한 실적을 냈는데 광고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수익성을 냈습니다. 역시 플랫폼 업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 효과도 좋고 광고 단가도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내 전통 광고 업체인 뭐 제일기획이나 나스미디어 이런 업체들은 반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소형 광고주
비중이 높은 디지털 5개 광고 부분의 부진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5개 광고 시장은 하반기까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광고 업체들은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업체의 광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광고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대기업 계열사를 이제 광고 업체로 둔 제일기획이나 뭐 이노션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중소형 광고 업체들보단 조금 더 낮기는 낮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의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형사가 광고비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당분간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내 광고 시장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내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역시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뭔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광고 시장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추월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드론 관련주 중에서 약간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원래 PC 관련된 종합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뭐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보안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뭐 가장 핵심드린 부분인 드론 관련된 생산이라든지 유통 판매 사업까지도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의 1위 업체가 DJI, 다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장의 드론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드론 전문 온라인 쇼핑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드론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론 관련된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 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드론 관련돼서 이제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라서 국내 드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드론 관련된 모멘텀 이외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카 인포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이 카 인포테인먼트라는 것은 차 안에서 즐기는 각종 디지털 생활, 그러니까 차 안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물론 사실 지금은 운전자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ADAS,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레벨 3 혹은 나중에 4 수준까지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운전자가 그만큼 자유로워지니까 그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제이시언 시스템이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PC 사업 부분에서는 모니터,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런 부분을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PC 시장이 사실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성능 게이밍 PC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이 고성능 PC 시장에 대한 개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판매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제이시언 시스템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과 실적 모멘텀을 겸비하고 있는 중소형 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요거는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고점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횡보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다가 주가가 회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5,000원 중반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방 경직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드론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 드론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또 하락 예상 업종으로 광고 업종을 찝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한 종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알짜배기 사업인 기내식과 기내면세점 사업을 9,906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국내 2위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항공은 한행컴퍼니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한행코 18호 유한회사에 이 기내식 사업을 양도하게 되고요.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신설법인의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종결까지는 2~3개월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1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성공한 데 이어서 이번 매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2조 원 자구안 이행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게 됐다고 하고요. 또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항공 업황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대한항공의 유동성 회복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의 경쟁 소비자위원회에서 무조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싱가포르 측은 두 기업 간의 기업 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싱가포르 측의 심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서 두 번째 무조건 승인 결과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EU와 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EU 등의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 결합이 완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들과 주가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올 하반기 IPO 시장 기대주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가 오늘부터 이틀간 기관의 수요 예측을 시작합니다. 이 수요 예측을 진행해서 공모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공모 희망가 범위는 2만에서 2만 4천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약 1조 5천에서 8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코스닥 시총 20위권 규모를 달성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이 되면서 장외 시장에서는 공모 희망가 범위보다 약 3배가량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공모주 시장의 높은 유동성과 관심을 고려할 때 상장 이후에 장외 가격 수준까지 급등을 하면서 제2의 SK바이오팜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다음 달 1일에서 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IPO 진행 상황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정성이 확인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포 실험 결과 바이러스 감염 차단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올 연말까지 임상의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동시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일상도 추가로 승인받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신약이 임상 승인을 받은 것은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발 상황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은성수 여러안 논의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올 3월 중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취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기는 등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경계 대상 1호 공매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금 현재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방금 보셨다시피 큰 방향은 일단 연장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금지 시한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네.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게 이제 시한이 다가올수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단 커졌고, 네. 이제 이참에 공매도 아예 폐지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부처 간 조율이 안 되기는 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연장 못한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연장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금융위는 내부적으로는 일단 이제 6개월 정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은 개인적인 전제로 하면서 이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번 주에는 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나왔죠.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그저께 국회 예산결산 특위에 참석을 했는데 당연히 공매도가 핫 이슈니까 이제 질문이 네. 나왔겠죠. 이 공매도 금지 연장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바로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이제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섞을 수도 있다.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예.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 방향 맞고 이제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 같은데요. 공매도가 사실 증시에 하락 압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이제 주식이 과열됐을 때 적정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제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대형주,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또 체력이 받쳐주는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일단 풀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금지를 좀 연장하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윤관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네.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목들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이제 공매도 지정제 이걸 좀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거든요. 사실 지금 코스피 종목 중에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주 거래대금 중에서 이제 개인 이런 대형주의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개인 비중이 한 38% 정도인데 네. 이게 101위부터 이제 300위까지는 62%고요. 301위 이하 그러니까 소형주는 90% 이상으로 이제 개인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비중이 평균 한 85% 정도 됐거든요.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을 이제 두고 대형주에 대해서 공모들을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는 뭐 여러 가지 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뭐가 좋을지 따져보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가 있고요. 또 내일은 증권업계 간담회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여러 의견들 좀 들어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매도에 좀 많이 휘둘릴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소형주는 두고 네. 대형주에 대해서만 네. 공매도를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뭐 증권업계 간담회도 내일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할 것 같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앞서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바로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단계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일단은 완전 폐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 네. 대상에. 뭐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증시가 오르는 과정에서 묻지마 투자로 급등한 종목들이 꽤 있었잖아요. 예. 이제 아주 과하게 오른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중공 우선주라든가 신풍제약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미친 듯이 오르다가 예. 이제 또 단기간에 훅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네. 이게 사실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은데 기업의 가치와 조금 이제 괴리가 돼서 계속 오른 종목들은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공매도가 가능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렇게 주가에 거품을 끼는 걸 좀 막아주는 이제 일종의 순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가 만약 허용이 됐다면 한국 증시에 더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네. 올 들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이제 뭐 순매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뭐 7월 한 달을 빼고는 계속 이제 순매도였는데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롱숏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증시에서 고평가된 주식을 이제 팔고 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은 팔면 되는데 만약에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고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서 이렇게 롱숏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아예 이제 안 쳐다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됐더라면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지 않았겠냐, 들어와서 숏도 하지만 롱도 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위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보고 배경들을 보고 공매도 폐지는 카드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각자 입장마다 또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쪽 얘기가 또 이해가 되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도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또 정치 이슈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공매도 얘기를 또 많이 지금 꺼내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의도를 보면 동여의도에는 증권가 사들이 몰려 있어서 여기가 이제 한국의 월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쪽 서여의도는 국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1번지인데 지금은 동여의도, 서여의도 할 것 없이 이제 공매도가 한 이슈이긴 합니다. 공매도가 이제 국민적인 이슈가 된 게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하는데 뭐 모였다 하면 다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주식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다가 2,400선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개미 투자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이게 모처럼 동학개미들이 뭐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좀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나서 한마디 하고 막 이랬었는데 개인들한테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세력들이나 하는 그래서 뭐 주가 떨어뜨리고 뭐 개인 투자자는 늘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일종의 악의 축으로 여겨졌던 면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표를 이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공매도 금지는 당연히 연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의원도 이분은 이제 이미 3월에 공매도는 즉각 폐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이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 전면 폐지 법안을 아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치인들 입에 많이 이렇게 오르내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통의 이슈가 됐다라는 방증인 거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네. 좀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체 거래 대금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밖에 안 돼요. 이게 미국이나 일본은 40%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개인이 그래도 이제
가장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공매도에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이건 불리한 게임이다,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개인은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증거금을 100% 넣어야만 이제 주식을 빌릴 수가 있는데 네. 이 증거금이 외국인과 기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수료도 비싸고요. 증거금을 100% 낸다는 것은 그 주가만큼 네. 돈을 일단 그렇죠.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이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건데. 그럼 사실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그럼 주식 사는 거랑 뭐가 차이 나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면 주식을 빌려다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시장 자체도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이라는 이제 시스템에서 기관끼리 이제 상장 주식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체 주식을 원하면 빌릴 수 있는 건데 개인들은 7개 증권사에서만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 증권사 7개 중에서도 유한타를 제외한 6개 증권사에서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서비스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예. 개인의 대주 가능 종목이 지금 한 4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전체 상장사가 2,200개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종목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사실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해도 개인 투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이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개인과 또 외국인 기관 간에 좀 네. 공매도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좀 다른 상황이고 또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40%가 넘는다는 이런 네. 부분도 참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차별이 크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별로 없겠죠.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중에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0.83%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관 비중은 40%, 외국인이 이제 5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은 공매도를 거의 안 한다. 혹은 그렇죠. 못한다고 예. 보는 게 더 맞는 건데요. 네. 일본을 보니까 전체 공매도의 25%가량이 이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공매도를 위해서 빌릴 수 있는 주식도 2,500 종목이 넘는데 동경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3,700여 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70% 정도는 개인도 빌려서 내다 팔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거래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국내에서 이제 신용 거래하는 것과 비슷한 이제 시스템으로 공매도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용 거래 매수를 할 때는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증권사한테 그러니까 보증금, 그러니까 증거금을 넣고 주식을 빌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게 주식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들이 뭐 공매도 하겠다 마음 먹으면 이제 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은 증권사들은 일본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려와서 다시 개인한테 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이제 주식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기술 발전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가 일부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P2P라고 해서 개인이 빌리고 갖고 있는 돈을 개인이 빌릴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렇죠. P2P. 예. 이걸 주식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걸 빌리겠다고 원하는 개인과 연결시켜주는 네네. 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예. 이게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아직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을 보완해서 국내에서도 약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한다면 개인들도 이 공매도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항상 피해 본다는 약간 이런 피해의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도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이 많이 금융당국에 전달이 되고 있겠죠? 전달은 많이 됐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느냐 플러스 이제 여론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하도 이렇게 떠드니까 이제 이런 정치권의 이런 이 시각과 개인 투자들의 이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공청회도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또 내일은 증권업계 간담회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런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좋은 판단 그리고 현재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에 3명이 상승 전망, 2명이 보합 전망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 상승 전망인데요. 백신 기대감 지속 코멘트했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상승 코멘트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유동성 장세 지속 유효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투심의 완전한 회복은 더뎌라고 코멘트했고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추장훈 과장 보합 전망입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했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시장은 오늘 어제의 흐름을 이어서 추가적인 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지난주부터 좀 급격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 글로벌리 봤을 때는 코로나 1차 확산 때와 달리 최근에는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이 생겼지만 환율이 1,200원대 위로 가지 않고 1,180원대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중 문제 관련해서도 저는 1차 합의 내용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추가 지원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문제들은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국제적인 이슈로 최근 강세장에서 소폭 조정 과정 이후에 글로벌 정도화로 되면서 개선된다 볼 수 있겠고 국내도 금지 부분이 혹시나 오늘 연장해서 된다라면은 소극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부분들이 섹터들이 좀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홀딩 구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이외에도 최근에 코로나 피해 관련해서 상반기 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훼손됐던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주들이라든가 의료 장비, 여행이라든가 면세점포 섹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2분기 실적 저점이라는 부분들을 확인될 수 있겠고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구조 자체를 수익 구조가 많이 비대면 쪽으로 언택트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저점 확인 이후에 하반기 개선 섹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지 이외에도 엔터주나 의료 장비 섹터를 추가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그리고 하반기 때 실적 성장 개별주 랠리가 시작될 텐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것과 그다음에 2분기부터 3분기 분기단으로 얼마나 성장률이 많이 확보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들이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은 3분기 분기단으로 개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이제 개장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오늘 아침 혼조 마감했습니다. 혼조 마감했지만 사실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또 이어갔고요. 다우 지수의 하락폭은 0.2%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와 보면 일단은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아주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거나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코로나 1차 확산 때와 달리 환율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뭐 중국과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악화되거나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1단계 무역 합의도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또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동성 장세 속에서 역시 주도주, 뭐 2차 전지, 비메모리, 또 인터넷, 바이오 이런 주도주에 조금 더 집중하면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오늘 장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굿모닝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호수, 이지혜 앵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